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미국 주식 길잡이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에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뉴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서학개미들의 투자 포트포리오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 지도의 핵심을 딱 짚어보고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기회를 낚아챌 수 있는 핵심 종목 4개까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정치는 정치고 투자는 투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에너지 섹터만큼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 방향 하나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가르고 수백억 달러의 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이죠.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지금 우리에겐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펼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과연 어디에 기회가 숨어 있고 또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죠. 자,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이 정책의 철학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친환경 에너지로 가자 이걸 최우선으로 내세웠다면 이제는 에너지 지배, 영어로는 에너지 다미넌스라는 아주 강력한 슬로건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건 그냥 분위기가 좀 바뀐 정도가 아니고요. 게임의 룰 자체가 180도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이 슬라이드에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의 이전 정책, 바로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핵심은 뭐였나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랑 전기차에 막대한 보조금을 뿌려서 그쪽으로 산업을 유도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새로운 에너지 지배 정책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미국의 풍부한 석유, 천연가스, 심지어 석탄까지 이 전통 화석연료 생산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규제는 확 풀고 생산은 팍팍 늘리고 수출은 팍팍 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핵심 기조입니다. 이런 정책 전환 그냥 말로만 그친 게 아니에요. 행동이 정말 빨랐습니다. 취임 첫날인 1월 20일부터 바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각종 환경 규제를 풀어버리고 화석연료 프로젝트 허가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자마자 IRA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를 거의 다 없애버리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연말에는 아예 에너지부 조직을 뜯어고쳐서 청정에너지 관련 부서를 없애고 그 자리에 AI나 핵융합 에너지처럼 더 강력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거침없는 행보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이 정책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미국 땅에 묻힌 석유랑 가스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서 이걸로 미국 내 에너지 가격부터 잡고 남는 건 전 세계에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이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LNG 수출 금지 조치를 완전히 풀어서 미국을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으로 만들고 반대로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건 없애서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거죠. 모든 정책이 미국의 경제 성장과 에너지 패권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책의 가장 큰 수혜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로 이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줄 핵심 인프라, 즉 미국 에너지의 척추라고 불리는 멕시코만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바로 이곳이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심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25%, 이게 진짜 모든 걸 말해줘요. 미국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모든 원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LNG의 무려 4분의 1이 바로 이 멕시코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몸의 대동맥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미국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에너지 고속도로이자 생명줄인 셈이죠. 근데 있잖아요. 멕시코만이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지역 자체가 어마어마한 생산 기지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딱 절반이 바로 이 멕시코만 연안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여기서 생산된 막대한 에너지가 이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타고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구조인 거죠. 생산과 운송을 모두 책임지는 핵심 중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냐면요.
미국 최대의 셰일 셰일 오일 생산지인 퍼미안 분지 같은 곳에서 뽑아낸 자원을 수출항에 있는 LNG 터미널까지 실어 나르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미국의 LNG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요즘 엄청난 AI 열풍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천연가스 발전이고요. 결국 AI 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 파이프라인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정책 방향 나왔고 돈이 어디로 쏠릴지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기업들, 즉 파이프라인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미드스트림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주인공이 될 4개의 핵심 기업들을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기업 모두 미드스트림의 강자지만 각자 개성도 전력도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표에 나온 EBITDA라는 용어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장사해서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진짜 실력을 보는데 아주 유용한 지표죠. 자, 그럼 이제 각 기업의 속사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선수는 킨덤 오건, KMI입니다. 이 기업은 한마디로 안정상의 대명사예요. 무려 82,000마일, 지구 3바퀴가 넘는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가진 업계 공용이죠. 가장 큰 장점은 수액 대부분이 유가나 가스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그냥 파이프라인 이용료, 즉 통행세를 받는다는 점이에요. 마치 에너지 고속도로를 소유하고 톨게이트비만 꾸준히 걷는 것과 같아서 현금 흐름이 정말 안정적입니다. 부채도 비교적 낮아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배당주를 찾는 투자자분들께는 가장 먼저 고려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윌리엄스, WMB입니다. 이 회사는 천연가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의 80%가 천연가스에 집중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AI 데이터 센터 얘기 기억나시죠? 바로 그 전력 소요 증가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가 이 WMB입니다. 실제로 여러 데이터 센터와 직접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무려 52년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해온 역사만 봐도 이 회사가 얼마나 주주 친화적이고 튼튼한지 알 수 있죠. 천연가스의 미래를 확신하는 투자자라면 WMB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트랜스퍼 ET입니다. 이 기업의 키워드는 딱 2가지, 고배당과 저평가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이 8%에 달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 중 가장 높아요. 근데 더 매력적인 건 아직 주가가 싸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EV/EBITDA라는 지표를 잠깐 볼게요. 기업의 전체 가치를 연간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나눈 값인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뜻이거든요. ET의 예상 EV/EBITDA가 7.6배로 넷 중에 가장 낮아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다만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배당을 주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배당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Cheniere Energy, 티커가 아예 LNG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정체성이 확실하죠. 이 회사는 미국 LNG 수출 그 자체인 기업이에요. 다른 기업들이 파이프라인 운송에 집중한다면 최니어는 그 파이프라인 끝단에서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배에 실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사업을 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 정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장 공격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죠. 수익의 90%가 이미 10년, 20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어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부채가 좀 많다는 점과 나머지 10% 물량의 가격 변동성은 투자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4명의 선수들 프로필을 다 훑어봤는데 어떠세요? 각자 매력도 뚜렷하고 리스크도 분명하죠? 그럼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높은 수익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AI와 LNG 수출이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ETA나 LNG가 아주 매력적일 겁니다. 반면에 나는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따박따박 배당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압도적인 인프라와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갖춘 KMI나 WMB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특히 현재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ETA가 가장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철학, 또 투자금의 성격, 그리고 얼마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종목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저의 분석이 여러분 각자에게 딱 맞는 최적의 답을 찾는데 좋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거대한 기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미국의 새로운 에너지 지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희 모여라 소확개미 채널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미국 시장의 변화 속에서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유용한 정보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